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4월 둘째 주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주간 운세 예보 시작하겠습니다. 4월 둘째 주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행성 대 행성 천체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쉬어가는 주 같은 건데, 근데 뭐 4월 첫째 주에 좀 너무 좀 헤비한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쉬어가는 주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주는 그래서 행성 일반적인 트랜짓이 없고요. 그래서 행성하고 항성이 만나는 몇 가지 어떤 만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4월 10일에 그러니까 쌍둥이 쌍자궁에 진입한 금성이 성큼성큼 가서 프리마 히아둠이라는 별이랑 만납니다. 자, 이름이 특이하죠. 이건 황소자리 감마성이에요. 그래서 황소자리에 포함된 히아데스 성단, 히아데스 성단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아데스 성단의 중심 천체를 프리마 히아둠이라고 이제 불러요. 지금 쌍자궁 6도 초반에 있는데, 이 별이 좀 그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고 되게 밤행성스러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무서울 정도로 되게 촉이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하고 만나게 되면 이 프리마 히어둠은 진가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칼 같은 촉을 사람 대하는 업, 그러니까 영업이라든가 접대라든가 혹은 이제 문화예술계에서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뛰어난 재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탈에서 금성하고 프리마 히아둠이 만나는 경우에는 이런 쪽의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타고난 무대 체질에 끼를 주체하지 못하는 연예인이라든가 짐승 같은 감으로 소재를 찾아내서 파고들어서 되게 그럴듯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전업 작가라든가 자 이런 경우죠. 그래서 트렌드상으로 금성이 프리마 히아둠이랑 만나는 이 4월 10일 전후 며칠 사이에는 그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살리는 약간 좀 창의적인 작업을 하기에 되게 적합합니다. 혹은 뭐 격식을 별로 안 따지는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 좀 질펀한 그런 모임이나 행사 잡기에도 좋아요. 자, 그리고 바로 이제 그날이죠. 하루 정도 몇 시간 정도 더 가면요. 지난번에 금성하고 만났던 물고기 그러니까 쌍어궁 29도 후반에 있는 셰아트, 스케아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셰아트랑 수성이 만납니다. 4월 11일이죠. 자, 페가수스 자리 베타성입니다. 그래서 점성술에 등장하는 항성들 중에서 이제 흉성들의 판이 있어요. 1군 항성, 2군 항성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셰아트는 2군의 흉성 중에서 가장 순수한 극흉성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흉성 중에 하나인데요. 키워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자살하고 익사. 무섭죠. 물론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저런 자잘한 흉사로 나타납니다. 만성적인 우울감이 있다거나 되게 뭐 사람들한테 무뚝뚝하게 대한다거나 혹은 타인한테 완전 집착해가지고 좀 찌질찌질한 반응 혹은 되게 징징거림이 너무 과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친하던 사람하고 멀어진다든가 혹은 타인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되게 비뚤어진 반응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트러블로 이어진다든가 그리고 또 모르던 사람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던 사람하고 이제 멀어진다기보다는 가족들이나 되게 친한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예전에 그 알타이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요. 알타이르는 되게 꼿꼿하고 모난 성격이라 그런 거라지만 셰아트는 그 자체로 되게 우울하고 집착이 강하고 뭐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끈적끈적하죠. 알타이르는 되게 칼 같은 별인데 셰아트는 되게 진짜 젤리 같아요. 오래된 젤리. 자, 어쨌든 수성하고 셰아트가 만났을 때 사람들은 그 말하고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서로를 이제 헐뜯고 쥐어뜯고 깎아내리는 행태가 그게 다라는 경향이 있어요. 뭐 당연히 말 조심해야죠. 간단해요. 수성이 흉한 애들이랑 만나면 일단 말 조심, 글 조심, 손가락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스트레스 좀 받았다고 키보드 워리어가 되지 않나. 뭐 그런 식의 일들을
일들이 잘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인지하고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별일도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랑 싸우게 된다거나 혹은 본인을 포함한 주변인들이 이런저런 병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조심해야죠. 뭐 갑자기 발생한 전염병, 요즘 코로나 같은 그런 거 말고요. 좀 다른 병들, 오래가는 병들. 그래서 그런 걸로 고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혹은 이제 수영이나 서핑을 무리하게 한다든가 배편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다 뭡니까? 물하고 관련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시아트 자체가 익사하고 관련된 별이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서 물에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다가 사단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 소형 고전 점성술을 논하고 있지만 너에게 이제 동양사주 같은 얘기죠. 물에 관련된 걸 조심해라. 그런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아트도 있지만 뭐 알파드라든가 혹은 뭐 플룩스라든가 이제 그런 별들이 익사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인지하고 염두에 두고 있으면 손해 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영을 많이 하거나 선박으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런 일정이 있으면 다른 옵션을 미리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아요. 근데 시아트는 순융성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언제나 아무리 흉한 구조에서도 여러분들이 써먹을 구멍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순융성들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시아트는 여러분들의 적이나 경쟁자가 뭐 이런저런 일을 겪고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그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서 사람 핀치로 몰아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좀 더럽죠. 근데 굳이 써먹으려면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득을 얻어도 나중에 좀 손속이 악랄하다는 그런 악명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이런 걸 써먹지 마시고 시아트는 그냥 자연재해다 생각하고 근신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아까 그 얼마 전에 이제 금성 알골이라든가 이런 식이죠. 자, 그리고 4월 13일에는요. 4월 13일에는 수성이 조금 전이죠. 예. 그 백양궁 양이죠. 2도 초반에서 데네브카이토스라는 별이랑 만납니다. 자, 데네브카이토스는 고래자리의 베타성이에요. 자, 고래자리의 알파성은 얼마 전에 금성이 만나고 간 멘카르가 있습니다. 자, 베타성인 데네브카이토스는 얘도 이제 이군에 속하는 별인데 나름 명성이 자자한 흉성입니다. 예, 근데 이건 좀 그 순융성들이랑 달라요. 대외적으로 바르고 선량하고 정의로운 척하지만 뒷구멍에서는 나쁜 일 하면서 자기 일속을 다 챙기는 좀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뭐 어디에서 자주 보이죠? 직업 정치인이라든가 혹은 뭐 가장된 이미지를 보이는 게 업인 연예인 이제 그런 역할이랑 비슷한 캐릭터예요. 자, 역사에 남을 훌륭한 축구 선수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 데네브카이토스를 핵심적인 항성으로 쓰는 천궁도의 소유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근데 이 위선적인 데네브카이토스가 그나마 바람직하게 표현되는 유일한 경우가 뭐냐? 바로 이 4월 13일에 벌어지는 수성하고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좀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본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나서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한다든가 혹은 뭐 법조계에서 공익에 관련된 입법이 이루어지게 유도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 이익 집단이 아니고 사회 전체, 커뮤니티 전체를 위한 변혁을 시도할 때 도움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뭐 라스 알라게라든가 그런 별을 얘기를 할 때 이빠른 소리 하다가 욕먹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 수성하고 데네브카이토스가 만나는 4월 13일 전후는 그 약간 미운 소리 있죠. 이빠른 소리가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익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이 며칠 사이에 하는 것을 권합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빠른 소리가 먹히는 때가 여러분 거의 없어요. 인간의 심리가 그거와 반하기 때문에 때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4월 16일이죠. 4월 16일. 자, 대망의 금성이 전진하면서 알데바란이랑 만납니다. 4월 16일.
자,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 중에서 여러분 고유한 코드 넘버가 아니고 이름을 부여받은 항성이 전통적으로 이름을 부여받은 항성이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별자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충 아실 텐데 이게 한 330개, 340개 정도거든요.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제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행성은 한 100개 정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진 항성들 중에서 고전점성술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한 8, 9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8, 90개 정도 되는 이거를 점성술에선 유효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유효항성 중에서 대표격인 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국가 대표급의 별 4개를 흔히 로열스타라고 부릅니다. 이 로열스타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겉보기에 광도가 밝다 뭐 이런 순으로 뽑힌 게 아니에요. 뭐 시리우스, 뭐 톨리만, 카노푸스 이런 별들이 있지만 이 친구들은 황도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로열스타가 엄밀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는 이겁니다. 1등성이라는 거는 광도가 1.5 이내, 그러니까 겉보기 광도는 천문학에서요, 여러분 마이너스로 갈수록 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5보다 더 밝은 별들 이런 걸 이제 보통 1등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1등성 한 2, 30개 됩니다. 1등성 중에서 태양과 지구의 공전궤도가 황도잖아요. 그래서 황도에 가장 가까운 별들을 추려서 이 황도에 가까운 1등성 한 열 몇 개 있습니다. 요것들 중에서 달이 완전히 그 별을 가릴 수 있는 이거를 이제 오컬테이션, 엄폐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달의 엄폐 현상이 가능한 황도에 근접하는 왜 그럴까요? 달이라는 게 황도에서 한 8도 이상으로 안 떨어지거든요. 황도하고 백도가 서로 어긋나기는 하지만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거의 이제 겹친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달이랑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 별이 달이 그 별을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 1등성이 엄청 황도랑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압니다. 엄폐현상, 달의 엄폐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1등성은 여러분 밤하늘에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별들 중에 딱 4개밖에 없어요. 그게 사자자리 알파성인 레굴루스, 처녀자리 알파성인 스피카, 황소자리 알파성인 알데바란, 정갈자리 알파성인 안타레스. 이 4개입니다. 이 4개를 로열스타라고 그래요. 뭐 당연히 뭐 각자 자리에서 한가닥하고 있는 알파성들이죠. 자, 알데바란은 이 4 로열스타 중에 하나고요. 자, 아주 오랜 옛날 전부터 동서고금 모두에서 동쪽 방위를 담당하는 국대급의 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화, 모든 역사, 모든 문화에 이 알데바란의 이름이 붙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별이고요. 근데 로열스타 각각의 특징이나 캐릭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뭐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알데바란은 되게 밸런스가 잘 잡힌, 자, 로열스타 4개는 각각 특성이 있는데 다들 좀 똘끼가 있어요. 근데 이 똘끼 있는 로열스타 중에서 알데바란이 그나마 상식적이고 정상에 가까워요.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잘 갖춰진 좀 기업가의 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데바란 창의성이 뛰어나고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하고 설계하는 데 되게 능해요. 그러니까 뭔가 사업하기 되게 좋은 별이에요. 그 중에서도 창업하기 되게 좋은 별입니다. 그래서 판을 새로 짜는 분야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가의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금성이 알데바란하고 만나는 경우에도 되게 괜찮습니다. 흉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형태의 창의성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그런 날들이고요. 문학이나 예술 쪽에서 특히 그래요.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운동하는 분들 중에서 뭐 헬스, 크로스핏, 요가, 필라테스 등으로 우리 몸, 체형을, 쉐입을 보기 좋게 가꾸고 다듬는 일에도 잘 맞고요. 그래서 미뤄뒀다가 이제 운동 가야지 하는 날은 이날 가시면 좋습니다. 오래 갈 거예요, 그러면. 혹은 뭐 피부 시술이나 이제 성형 같은 거 받아서 외형을 아예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약간 용기가 필요한 일들, 돈도 들고 그런 걸 하기에도 되게 잘 맞습니다. 혹은 남들이 되게 선망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이제 부러운 결혼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상향혼의 예식일자로 잡기에도 금성 알데바란 조합은 상당히 좋아요. 괜찮죠? 이 암울한 시기에서 그나마 괜찮은 날이 4월 16일 전후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고 계셨다가 좋은 점이 있는 그런 만남이나 트랜짓은, 그런 항성과 트랜짓은 잘 써먹으세요. 뭐 그래야 점성술을 하는 보람이 좀 있죠. 자, 그렇습니다. 4월 둘째 주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